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한국환경공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6일 남았고요. 뭐 고르게 잘 써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회계 이쪽이 일반 법정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전기 이쪽이 좀 많네요. 아무래도 환경 이런 쪽은 기술에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무직이 22분, 기술직이 145명. 우리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 공기업 생각하시면 꼭 지원하시는 곳이라서 들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환경공단은 다른 것보다도 요즘에 가장 큰 게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잖아요. 각 기업들도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도 많이 수립해야 되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목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환경공단이 여기 보시면 환경 오염 방지, 환경 개선, 자원 순환 촉진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고 가장 전 세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앞으로 할 일도 더욱더 많아질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일지 자기소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한 동기,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시기 등, 그 다음에 입사 후에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지원 동기와 포부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쪽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 지원 동기는 뭐 쓰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제 문제는 그 이외의 직무들이죠. 다른 곳에도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는 요 ESG라고 하는 요 개념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의미,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이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거에 있어서의 뭐 어떤 보람감이라든지 뿌듯함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틀에 박힌 의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후변화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응하는 거. 이번에 그 회의를 다 했죠. 화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당연히 그거에 관련된 주관이 이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염 방지 개선 관련된 정책 연구 개발 지원. 그래서 뭐 인문이신 분들은 요 지원 쪽에 일을 하실 거고,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 사업.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갈 수는 없고, 환경과 친하게 지내면서, 즉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설치, 공사 및 유지 관리, 그다음에 유해 화학물질 검사, 그다음 평가 등등. 일단 한국환경공단이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직무기술서에서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좀 의미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환경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질문이죠. 5번. 5번에 가장 관심 있는 이슈, 요거랑 조금 겹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다 좀 디테일하게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환경 이슈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구체적으로 짚어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진짜 왜 이렇게 지금 환경 하는지 친환경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좀 찾아보시면 그 내용들을 조금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검색하셔서 그거를 앞부분에 딱 이게 이제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슈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친환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환경공단이니까 그중에 환경공단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보았고 나 또한 그거에 좀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술직이신 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활용해서 이런 걸 잘하겠다 하시면 될 거고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뭐 이런 거 있으면 내 직무로서 잘 서포팅해서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해질 환경 이슈를 하나 선정해 주시는 게 좋고 요것이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관시키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직무 접근으로서의 간단한 포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사실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뽑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에 작성하시는 그 직무 관련된 경험에 조금 더 환경공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환경 쪽 전공자이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1번과 5번을 좀 작성해 주시고 관심 갖고 그렇게 좀 공부한다 라는 차원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지, 뭐 이거에 대해 깊이 있는 뭐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장 가실 때는 조금 더 통찰력을 발휘하시고,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측면에서는 그 정도 공부해 본다. 그럼 나는 특히 어느 쪽 환경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내 직무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 줄 수 있을까? 그런 방면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그래서 지원 분야와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선 조금 벗어나 주시고요. 지원 분야와 관련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직무와의 연관성 위주로 기술해 주십시오 했는데 600자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무 역량을 묻는 질문이고요. 구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두 가지, 세 가지를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과 경험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무기술서 있잖아요. 직무기술서에서 보시면 여기에 필요한 지식,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어차피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중에서 하나니까, 이런 것 중에서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포인트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중에 내가 어떤 걸 갖췄다. 대신에 뭐 이것저것, 특히 우리 사무직 분들은 이것저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이 세 분류에서 많으면 두 가지 정도 그렇게 좀 포커싱을 해서 이것과 이걸 하기 위해서 했다. 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어떤 지식 갖췄다, 어떤 기술 갖췄다, 어떤 경험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디테일하게 표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나열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이 가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거 뭐예요? SK그룹의 1번이죠. 도전적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서술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번에서 뭐예요? 이거 나열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찝어다가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쓰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의 소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 혼자 어떤 과제를 맡건 아니면 나 혼자 뭔가 고군분투했던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소재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 것도 물론 괜찮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혼자 했던 스토리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같이 했던 스토리 요거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셨던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셨던 게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경험이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었던 경험이다가 두 갈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뭐냐? 바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 뭐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등등 키워드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제시해 주셔서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친구가 지금 뭘 얘기하겠구나를 던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경험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한 이슈인지 스타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니까 조금 어려운 이슈를 던져주시든지 그러니까 요거는 내 능력에 내 능력보다 벗어나는 일을 던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그 자원 관리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은 양이 주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설득을 했는지 돌아다녔는지 정보를 활용했는지 대인관계를 활용했는지 등등 그러한 방법론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어려움은 노력했고 즉 힘들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 요걸 조금 포장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 어땠다 라는 내용 그걸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경험은 SK로 제가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작성된 내용 줄여주시면 되겠죠. 600자니까 1000자짜리를. 다음에 4번은 쉽죠. 이것도 우린 소통을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만의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이며 실제
소통을 통해서 뭐 한 거? 설득한 걸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보고 있고요. 의사소통 능력에 관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과 맞물리는 대인관계 이 부분까지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소재는 아까 제가 이거를 혼자 한 소재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이거는 좀 같이 한 거? 왜냐면 의사소통을 나타내야 되고 설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한 프로젝트나 아르바이트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는 심플하죠. 나의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이다. 즉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정의 내리는 기준이 다르니까 나는 소통을 하는 방식이 무엇이다. 나는 소통을 무엇이라 생각한다 등등 여러분들이 소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 정의하는지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고 역시 경험이니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인지 뭐 내가 설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나의 기술적인 측면인지 지식적인 측면인지 뭐 공감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발생한 이슈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뭐 해결 방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쓰실 때는. 첫 번째는 좋은 게 원인 분석이죠.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 원인을 분석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를 간단하게 한다면 왜 그런지 문제를 분석했고요. 그 결과 저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3번은 나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한 소재. 그게 조금 더 나를 뿜뿜해 주는 거.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잘 설득하고 그 다음에 공감시켜 가지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이끌었는지 저는 이렇게 써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5번은 아까 1번과 좀 연관된다라고 했죠. 이거는 뭐예요? 오픈북 시험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항목들 제가 평가를 할 때는 어차피 2번, 3번, 4번에서 환경분들 빼면 다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한국 환경공단을 들어오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지에 대한 그 흔적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찾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글로써 표현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서 어차피 지금 6일이라 하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갖고 오실 거잖아요. 글자만 줄이시고. 그래서 하루 정도는 요 환경공단에 하고 있는 요 공단의 어떤 그 다음에 실제 지금 환경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좀 시급한 과제인지 그런 것들과 조금 맞물려서 해주시는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가장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직무 분야와의 연관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뭐 환경직이면은 쉬운데 뭐 인문상경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직무 수행 내용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예요? 요런 거죠. 국제 협약 및 국내외 공단 관련 재개정 이슈 이런 거를 뭐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법적 위험 사전 검토하겠다 등등 요 직무 수행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문상경 우리 사무직이신 분들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 1번은 거시적인 이슈에서 환경공단이 이러한 거 하니까 이 직무 통해서 잘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경각심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직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법 제정해야 되는데 조금 안 한다거나 늦춘다거나 딜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디테일한 일은 여러분들도 모르니까 실제 들어가서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어떤 뭐 꼼꼼함을 놓치지 않겠다. 정보 분석하는 자세 놓치지 않겠다 등등 그런 내용으로서 간략하게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슈 있죠. 이 이슈를 선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작성하시되 이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그러니까 기술직 분들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사무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태도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는 이슈를 일단 선택해야죠. 근데 이슈만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친환경 이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친환경 그게 어떤 의견인지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 더욱더 어떤 뭐 감시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예요? 잘 따르는지 준수하는지 그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다 등등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요 데이터 제시는요. 요거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뭐예요?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요 데이터.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 그걸 신나게 한 600자니까 450에서
그 정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공계이신 분들은 요쪽,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요쪽으로 그냥 노력하겠다라고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에는 2번과 3번과 4번에 여러분들의 경력, 경험, 즉 직무에 연관된 부분만을 좀 포커싱할 것 같고요. 환경 직무가 아닌 이상, 그쪽 전공이 아닌 이상은 뭐 일반 보편화된 내용으로 파악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자들이 어디에서 변별력을 가질 것이냐? 바로 1번과 5번. 여기에서 뭐 1번은 또 뻔하게 쓴다라고 하면 5번에서 얼마만큼 많이 공부해보고 찾아보고 했는지, 그래서 그걸 연관시켜 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걸 볼 것 같으니까 꼭 정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을 어떤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일들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환경공단 살펴봤고요. 잘 지원하셔서 좋은 공기업이죠. 또 앞으로 할 일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한국환경공단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